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게임 제작 기초 패키지 세미나를 열게 된 김의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강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게임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다 좋습니다. 유니티에서 C샵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물론 C, C++, C샵 등의 C계열 언어를 알면 참 좋겠지만, 그냥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한 개 이상 써본 경험이 있으면 세미나를 따라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추천 대상입니다. 추천 대상으로는 게임 개발이 처음이신 분, 게임 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신 분, 게임 제작의 전체적인 과정이 궁금하신 분 등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머들도 들으면 좋겠지만 세미나에 심도가 깊지는 않은 만큼 초보분이 아니시라면 기획자, 디자이너, 아티스트 분들이 세미나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블렌더를 이용한 3D 캐릭터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게임을 전에 한 번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아예 없으시다면 여기 있는 게 사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1주차에는 블렌더를 이용한 3D 캐릭터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생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 어몽어스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블렌더를 이용해서 3D 캐릭터를 제작을 해보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색깔을 입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면 여기에 뼈를 붙여서 이렇게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2주차는 우선 C샵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예정입니다. 유니티에서 C샵을 사용하는데 사실 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관적으로 언어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 C샵을 먼저 배운 뒤에 유니티를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C샵을 배운 뒤 전에 블렌더에서 만든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만든 캐릭터하고 애니메이션을 임포트하는 거죠. 그리고 유니티에서 캐릭터를 생성을 해보고 그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게임을 하시다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이렇게 캐릭터의 뒤에서 화면을 바라보는 백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캐릭터의 위쪽이긴 한데 뭔가 완전 탑뷰라는 약간 다른 포터뷰라는 이런 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직접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3주차는 캐릭터하고 외부 요소 상호작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캐릭터 옆에 망치가 있죠. 그 다음에 캐릭터가 망치 옆에 다가가서 뭐 이 키 이렇게 정해진 키를 누르면 캐릭터가 망치를 짚게 됩니다. 이렇게 캐릭터하고 외부 요소 상호작용 혹은 이 망치를 들고 다른 물체를 때리면 그 물체가 파괴된다든지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4주차는 씬 이동과 위젯 생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씬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게임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창에서 이렇게 스타트 게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된 게임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씬 이동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위젯 생성은 물론 이게 잘 만든 위젯은 절대 아니지만 이렇게 위젯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인게임과 위젯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블렌더를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렌더를 다운받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에 들어간 다음에 블렌더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바로 블렌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맥을 쓰신다면 아마 맥용 다운로드가 바로 여기 나올 거니까 다운을 받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게 되면 네, 이렇게 생긴 블렌더라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렇게 블렌더를 클릭을 해주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네, 버튼 쪽을 클릭하면 이 블렌더 중간에 있는 게 없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이 네모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그겁니다. 이 네모를 이용해서 사람 모양 캐릭터 만들기.
일단 이 네모난 물체를 어떤 물체든 3D 물체를 메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딜리트를 이용하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Z를 이용하면 전으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맥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맥은 윈도우의 컨트롤 대신 커맨드 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블렌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물체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Shift와 A키를 같이 눌러주면 이렇게 Add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메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큐브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이렇게 큐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고 싶다, 너무 이 화면으로만 보기가 싫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블렌더가 처음 써보는 입장으로서는 좀 방향을 바꾸는 게 특이했습니다.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 더 생겨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방향 돌리기는 여기에 XYG, 뭐 마이너스 X 이런 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될 건 여기에 3개의 키입니다. 이 무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를 움직이시면 위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축의 방향으로요. 근데 이 키는 쓰지 않을 거고, 두 번째로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키입니다. 그냥 이것도 쓰지 않을 거고, 마지막 키인 스케일이라는 키를 사용할 겁니다. 이 키는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네모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살짝 사람 몸통이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는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서 약간 사람 몸통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면 한번 컨트롤 1을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컨트롤 1을 눌러보면 이렇게 뭔가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변했죠? 그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1을 누르면 조금 둥글둥글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도 그 사람 몸통을 어떻게 팔을 빼고 머리를 빼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둥글둥글하게 한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제 컨트롤 1을 눌렀으니까 컨트롤 2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2를 눌러주면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변해있죠. 이제 요거를 사람 몸통으로 쓰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뭐 팔이나 다리를 빼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음, 그 캐릭터가 뱃살이 없으면 너무 진지해질 수도 있어가지고 뱃살을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탭을 누르면 여기에 방금 오브젝트 모드였는데 에디트 모드로 바꿨거든요. 이거 두 개는 탭을 누르면서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되면 컨트롤 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이 생깁니다. 노란 선이 생기면 이걸 아래로 쭉 내려주면 살짝 아래쪽으로 모양이 치우쳐지면서 약간 뱃살이 있는 느낌을 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사람을 만들면 뭔가 더 사람이 귀여워집니다. 다시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팔, 다리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모드로 가서 이 각 면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만큼 밖으로 빼주는 형식으로 몸통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게 그 각 이렇게 꼭지점이 점으로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이 좀 이상한 곳에 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직사각형 모양, 여기 점이 가 있죠. 이거는 아직 적용이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안 되면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서 다시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준 뒤 이렇게 오른쪽에 Modify Properties라고 적혀있는 파란색 렌치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적용을 해주시면 이제 아까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탭을 클릭을 해주면 아까와는 다르게 점이 이렇게 각 꼭지점에 위치해 있죠.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캐릭터를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는 한 요쯤에서 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이렇게 4칸을 다리를 잡기에는 뭔가 다리가 여기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칸을 잡아버리기에는 좀 다리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점의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를 조금 더 조절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클릭을 하고서 이 G 키를 눌러주면 이 점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다리가 있으면 좀 더 동그랗게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예, 이 점은 여기 위치해 주고 이 점은 점인가? 이 점은 조금 더 이쪽으로 위치를 해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이 다 이동이 됐다 싶으면 3번 키를 클릭을 해줍니다. 숫자 3이요. 그러면 이렇게 점이 없어집니다. 아까 모드로 돌아가려면 숫자 1을 눌러주면 점이 생기고 숫자 3을 누르면 이렇게 점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 3을 눌러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다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면을 클릭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다른 면들을 클릭을 하면 여러 면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제 다시 뷰를 바꿔서 그 상태에서 이 키를 눌러줍니다. 이게 아마 Extrude라는 키일 텐데요. 이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마우스는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빼게 되면 뭔가 다리 같은 게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다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그 다리는 몸통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누른 상태로 Z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원하는 지점에 딱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발바닥이 좀 평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는 S, Z 하고 숫자 0키를 동시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발바닥이 평평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반대쪽도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로 면 8개 선택, 시점을 돌려주시고 E를 눌러서 뺀 다음에 Z를 누르면 이렇게 각도 조절 가능. 그리고 그 상태에서 S, Z, 제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양쪽 발이 평평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리를 만들었으니까 팔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리가 약간 삐뚤어졌지만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팔을 보면 팔은 한 이 정도 이 4개의 면을 이용해서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면을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해준 뒤 E 키를 눌러서 빼주고 Z키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요. 팔이 좀 아래로 내려간 걸 구현을 하고 싶은데 팔이 아래로 내려간 걸 구현을 하려고 하면 뭔가 많이 이상해집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어깨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랫면에서 이렇게 E를 눌러가지고 E하고 Z를 눌러서 원하는 모양을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 4개 클릭, E를 이용해서 약간 빼고 Z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고 원하는 각도를 클릭을 한 뒤
이 아래쪽 면을 E하고 Z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처럼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그 방향을 좀 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약간 앞을 완전히 보는 방향 혹은 뒤를 옆을 완전히 보는 방향 이 상태에서 E와 Z키를 이용해서 이 팔과 다리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각도에서 하다 보니까 팔다리가 약간 뒤틀렸네요. 아,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좀 더 사람같이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보면 일단 사람 같기는 한데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이렇게 뾰족뾰족 안 생겼고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안 생겼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컨트롤 1로 살짝 물체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던 거 생각이 나시나요? 여기서도 컨트롤 1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폴리곤이란 게 많아지긴 하는데 조금 더 사람같이 변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오브젝트를 우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쉐이드 스무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그 전에는 여러 개의 폴리곤을 쪼개졌다면 이거는 약간 4%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트나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네,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는데 좀 더 이렇게 이모저모 시도를 해보시다 보면 더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몸통을 만들었으니까 머리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ift A를 누르면 이렇게 Add라는 네,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메쉬 하고 UV 스피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머리용이죠. 굴을 머리로 써먹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좋긴 한데 좀 크죠? 머리가 크니까 이 스케일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네모 Object Properties라는 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이라는 이렇게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랑 같은 스케일, 그러니까 사이즈 조절을 이걸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과 마우스를 이용하면 손으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는 거여서 조금 구가 아니게 된다든지 조금 타원처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뭐 0.6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크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도 물론 여기서 숫자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긴 한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보기에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해주겠습니다. 이 역시 너무 머리만 뭐랄까 각이 져 있으니까 우클릭을 해서 쉐이드 스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캐릭터 완성이 되는데 좀 앞뒤가 없어 보이죠? 앞뒤가 없어 보이니까 앞이 어딘지를 구분하기 위해 코를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네, Shift A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쉬 애드를 한 다음에 콘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콘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거를 어떻게 코로 만드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해본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면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걸 좀 위쪽에 위치를 해주고 각도를 코가 있을 방향 이렇게 돌려줍니다. 여기 로테이션 보면 마이너스 90도로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코가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키를 좀 많이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세팅은 1.0이니까 한 0.1로 줄여볼까요?
아, 네,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 놓아주면 됩니다. 네, 최대한 이렇게 Y를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앞면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캐릭터의 모양 만들기는 네,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캐릭터의 색깔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잘 됐다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음, 일단 머리를 한번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에디트 모드로 변하면서 이렇게 각각 네모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이 머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뭔가 BMW 마크처럼 생긴 Material Properties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Material 1을 설정을 해주시면 네, 여기 보면 베이스 컬러 네,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걸 한번 어둡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하면 뭔가 이 머리 색깔이 바뀌시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마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게 모양이 예, 어떤 게 클릭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거 뷰포트 쉐이딩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래도 온 머리를 다 검은색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도둑 같네요. 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베이스 컬러는 이렇게 기본 흰색으로 해놓고 특정 눈 두 점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색을 바로 바꿔주면 이제 머리 색깔이 바뀌니까 머티리얼을 새로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뉴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 버튼을 클릭을 하고 머티리얼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머티리얼 블랙. 혹시나 이런 데서 한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유니티나 뭐 블렌더나 한글을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쓰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게임 하나를 통째로 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부 영어로 쓰는 걸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티리얼 블랙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거의 검은색으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여기서 메탈릭 값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메탈릭하고 러프니스 이 값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탈릭은 뭐 이 값을 늘리면 좀 더 금속처럼 반짝거리는 느낌이 들고 러프니스는 이제 거친 정도. 그래서 네, 이 값은 한번 조율을 해보시면서 그 결과를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일단 결론적으로 저희는 검은색만 있으면 되기에 이렇게 검은색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어디에 찍을지 고민을 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Shift를 이용해서 두 점을 클릭을 하고 사인을 클릭을 머티리얼 블랙을 고르고 사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 뭐랄까 눈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눈 이외 방법으로도 색칠로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색깔이 좀 허전해 보이니까 이 머티리얼 색도 한번 바꿔줄게요. 각자 원하는 색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 0.51 이게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RGB로 0.511이네요. 일단 다른 값들도 이렇게 다른 이렇게 코나 다른 지점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머티리얼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베이스 컬러 0.5, 1
색깔이 통일이 되고 몸통 역시 이렇게 클릭이 된 상태에서 U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나오고 0.5, 1, 1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민트색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색칠까지 잘 맞추셨다면 아마 캐릭터가 네,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이 캐릭터가 결국 유니티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뼈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뼈를 어떻게 붙이냐면 일단 아까 메시 생성했던 것처럼 Shift A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Armature 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 Object Properties라는 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보면 Viewport Display가 있는데 여기서 Show in Front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뭔가 보이죠? 네, 이게 뼈입니다. 이제 이 뼈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결국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처럼 이렇게 살짝 삐뚤어진 상태에서 뼈를 만들면 뼈도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Y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고정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뼈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일단 지금 오브젝트 모드니까 이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인 상황에서 여기 뼈 꼭지점을 클릭을 해주고 E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알파벳 E. 그럼 이렇게 뭔가 나오죠. 이렇게 하고 또 E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사람 뼈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반대쪽 팔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팔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사람의 관절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키를 이용을 해서 다 만들었는데 목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일단 뼈를 만드는 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살하고 뼈를 붙이는 리깅이라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어, 네, 이게 몸이 다 선택이 됐죠. 이 머리하고 뼈하고 몸하고 코하고 네, 이게 전부 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혹시나 선택이 안 될 경우에 여기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뼈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아마 지정이 되실 텐데 아마 뭐 머리나 몸이나 그런 게 지정이 안 되면 머리는 스피어, 몸은 큐브, 그 다음에 코는 콘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전부 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P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P를 눌러주면 여기 with automatic weights 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살하고 뼈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고급 블렌더 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블렌더 모델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아니 그 리깅 한 걸 보면 여기 뼈가 굉장히 많죠.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인터넷이 되게 느려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네, 이게 확대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뼈를 각각 어, 인, 사람이 이제 살에 붙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뚱뚱한, 좀 단순한 이렇게 경우에는 그냥 아까처럼 컨트롤 P에 with automatic weights를 이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뼈와 캐릭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붙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오브젝트 모드인데 포즈 모드로 갑니다. 포즈 모드로 간 다음에 이제 뼈를 클릭을 해주시고 다음에 G 버튼하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네. 그럼 이제 리깅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가끔씩 모든 게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팔이나 다리는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머리도 잘 리깅이 됐네요. 그리고 원래 이게 팔을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좀 아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설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좀 이따 잘 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걷는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 아래에 있는 걸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0프레임에 이걸 드래그해서 뼈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I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로테이션 앤 스케일 이 세 개의 값을 저장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 노란색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모션을 저장을 해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아이들이라는 모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이들이 뭐냐 하면 일단 게임 캐릭터가 그 게임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혼자 약간 잠깐 펄럭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10프레임 정도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G를 이용해서 어, 머리를 좀 살짝 흔들거리면서 다리를 살짝 이렇게 해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팔도 약간 움직여주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I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 전이랑 같이 로케이션, 로테이션 앤 스케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에 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동으로 0프레임일 때는 맨 처음 자세가 됐다가 시간이 갈수록 아까 설정한 자세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반대쪽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머리 갸웃거리는 이런 영상도 만들어 보는 게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일단 이 0프레임에 기본 자세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고 이쪽에 와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란 점이 복사가 됩니다. 10프레임일 때는 저희 기준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20프레임에서는 그대로 있고 30프레임에서 고개를 반대로 끄덕여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때 왼쪽, 30일 땐 오른쪽. 이렇게 R을 누르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드래그 하시고 I를 눌러서 로케이션, 로테이션 앤 스케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또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포인트가 시작하고 끝점은 똑같은 포지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0프레임의 그 애니메이션 상태를 컨트롤 C 하고 40에 컨트롤 V를 하고 한번 이 상황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엔드를 저희가 애니메이션이 40초까지만 있으니까 4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0프레임에 돌아가서 이렇게 예,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서 그냥 소환됐을 때 아무 입력도 없으면 이렇게 혼자서 타닥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봐야겠죠?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살짝 시계처럼 생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프 시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도프 시트를 다시 한번 해서 클릭해서 액션 에디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의 이름은 아이드 이렇게 하고 요, 요 방패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닥거리는 거 만들었으니까 좀 더 뭐 걸어 다니거나 상대를 뭔가로 찌르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모션은 이 New Action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 이름은 워크로 해볼게요. 네, 워크.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다 딜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0프레임에 이 상황을 복사해서 일단 10프레임에 넣어 놓겠습니다. 이거 안 넣어놔도 상관이 없네요. 네. 일단 10프레임에서 이거 한번 넣어 놓은 상태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일단 뭐 앞발 앞쪽, 앞다리 앞쪽으로, 뒷다리 뒤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른발을 먼저 앞으로 보내니까 왼다리는 살짝 뒤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왼쪽 다리는 뒤로 이렇게 어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팔 또한 팔은 이제 다리랑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걷는 모션을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걸을 때 머리도 약간 끄덕이면 좋겠죠? 머리 약간 왼쪽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걸 전부 드래그 한 다음에 I를 클릭을 해서 로케이션, 로테이션 앤 스케일 이걸 조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걸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0프레임의 상황을 20프레임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을 해서 붙여놓고 30프레임에서도 일단 붙여놓고 30프레임의 자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프레임에서는 보시면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갔죠. 30프레임에서는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왼쪽 다리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 할 때 이거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걸 클릭을 하면 원하는 축으로 되니까 이렇게 완전 옆면에서 놓고 이게 뼈를 움직여줘야지 이게 뼈가 이상한 각도로 안 기울어져서 애니메이션이 이상해질 확률을 이렇게 바로 완전 옆면에서 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를 클릭을 해서 어, 왼발 앞쪽 하고 오른발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뒤쪽으로 그리고 팔은 다리랑 반대로 가니까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서 팔도 이렇게 적당히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고개가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드래그를 이용해서 뼈를 전부 선택 I를 클릭하고 로케이션, 로테이션 앤 스케일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똑같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걸어다니는 네, 이렇게 모션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돌려보고 싶으시다면 어, 여기 타임라인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타임라인에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약간 걷는 게 어색하긴 하네요.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실제 세미나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걷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었겠다. 자, 그럼 이제 뭔가 때리거나 찌르는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도프 시트로 들어가서 액션 에디터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고 요걸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로운 거는 hit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프레임은 유지를 해주시고 나머지 프레임은 다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프레임에서 첫 프레임은 이대로 가고 한 10프레임쯤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고 이제 때리는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네, 이제 옆으로 돌려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일단 위로 올려주고 근데 이게 좀 네, 좋지 않게 되어버렸죠. 이게 잘 만들면 이런 현상을 안 만들 수 있는데 약간 상황이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때리는 건 어쩔 수 없고 한번 찌는 모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찌는 모션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뭐 간단합니다. 이게 팔을 돌려가지고 일단 팔을 뒤로 뺀 다음에 팔을 빠르게 앞으로 내보내는 그런 방식. 다들 찌르기 한 번쯤은 해보셨죠? 네. 뭔가 그걸 진짜 찌르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오른팔을 뒤쪽으로 빼고 다리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반대쪽 팔도 약간 찌르는 순양 반대로 해서 어, 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그 몸으로 직접 찌르시는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보고 각각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느낌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뼈의 위치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I를 클릭을 해주시고 로테이션 앤 스케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팔을 뒤로 뺐으니까 이제 팔을 앞으로 내보내면서 찌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찌르는 건 어떻게 하냐. 일단 0프레임짜리를 15프레임에 붙여놓겠습니다. 지금까지 10프레임을 하다가 이번만 5프레임 차이를 둔 거는 이제 이 상황에서 팔을 뒤로 빼는 건 천천히 해도 찌는 건 빠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5프레임에서 팔을 완전히 옆으로 고정을 시켜준다. 팔을 오른쪽으로 빼주고 다리는 약간 팔과 반대로 이쪽 팔도 나가는 팔이랑 약간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전부 드래그해서 클릭을 해주고 I, 로케이션, 로테이션, 앤 스케일 하고 첫 프레임하고 마지막 프레임은 같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프레임에 첫 번째 요 프레임을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타임라인에서 엔드를 20초까지 해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뭔가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제 요 10초하고 15초, 10프레임하고 15프레임 사이에 팔 움직임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찌른 듯한 느낌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요거 클릭해 주시고 도프 시트로 가주시면 이제 힛 애니메이션이
돼 있으니까 이걸 저장을 해주시고, 네, 이걸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면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확실히 저장을 한 뒤, 이제 여기 파일에 들어갑니다. 파일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이 캐릭터하고 애니메이션을 유니티에서 쓰기 위해 엑스포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 엑스포트를 클릭을 하고, 저희가 엑스포트를 할 파일의 방식은, 파일은 FBX 파일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일단 파일은 뭐 본인이 원하시는 그 디렉토리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일단 배경화면에 블렌더 오브젝트라는 제가 블렌더로 만든 파일들을 다 담아놓는 네, 그런 파일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이 파일로 해놓고, 이 캐릭터 이름은 세미나 1으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팅을 몇 가지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오브젝트 타입에서 요거는 아마추어하고 메시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냥 꽉 차 있을 때 이런 거 그냥 클릭해 주시면 한 개로 변하고, 아마추어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메시까지 클릭해 주시면 이 두 개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오메트리입니다. 지오메트리에서는 Apply Modifiers,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체크해 주시고, 다른 거는 체크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보면 여기 Add Leaf Bones가 체크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Make Animation에서 보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NLA Strips 하고 Force Start Ending, 이거는 이걸 제외를 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들 거 없이 Export FBX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네, 지금 이제 엑스포트가 다 되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렌더 오브젝트 파일입니다. 네, 보면 여기에 어디였지? 네, 세미나 1 FBX라는 이 파일이 있죠.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파일을 저장을 안 했네요. 약간 워드 저장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하고 save as 뭔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여기 이제 원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아까 이름이 세미나 1이었죠. 네, 이거를 save as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렌드 오브젝트에 들어가면 세미나 1 블렌드라는 파일이 있고, 세미나 1 FB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꺼줄게요. 그래서 아까 저장한 파일에 들어가서 세미나 1 블렌드를 클릭을 하면 아까 작업했던 그 파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FBX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이 FBX 파일을 이용을 해서 유니티가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유니티를 다운받으셨다면 유니티를 실행을 해보시고, 네,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컴퓨터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마저도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입니다. 일단 오늘의 목표는 유니티가 아니지만 유니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서 New Project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3D를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젝트 네임, 세미nar 언더바 1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적게 걸리는 작업은 아니어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렇게 창을 살짝 줄여주시고, 블렌더 오브젝트, 그러니까 아까 저장한 파일에 들어간 다음에
이 FBX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 끌어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펴주시면 여기에 그 캐릭터를 구성하는 뭐 머티리얼이나 이렇게 물체 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힛 때리는 애니메이션. 근데 찌르기로 할 걸 그랬는데요. 스텝으로요. 네, 그 찌르는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파닥거리는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걸어다니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자면 이제 네, 이렇게 캐릭터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네, 여기 생성이 됩니다. 이제 블렌더를 조작하는 방식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사실상 완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메탈릭 속성을 좀 조절해서 반짝거리는 걸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민트색인데 생각보다 많이 반짝거리네요. 네, 결론적으로 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 따라주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